다른 집에는 전기가 다 들어오는데 왜 우리 마을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가? 중학교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촌구석에서 말하는 대로 촌구석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내가 이 다음에 무엇이 되겠다 하는 이런 꿈보다 얼른 이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호롱불 밑에서 머리 끄실러 가면서 책 보고 하는 이런 원시적인 생활을 얼른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게 꿈이었어요. 그 꿈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중학교 때 그런 꿈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얼른 상업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좀 잘해서 은행을 딱 가면은 이게 그 시골 생활 안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3학년 때 생각하니까 3년 후면은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골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런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주산 본 적 있어요? 주판? 네, 본 적은 있죠? 주판 놀 줄 아는 사람? 지금도 주판 배웁니까? 지금도 주판 배워요? 아니요. 그럼. 근데 놀 줄 알아요? 혼자 했어요? 아니요. 그럼. 따로 훈련했습니까? 지금은 주산을 여러분들 보기만 했지 실제 놓지는 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상업학교는 매일 주산 만나요. 가방 안에 주산을 가지고 오는가 안 오는가 선생님들이 교문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지금도 국어 영어 시간이 많죠.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이 많죠. 다른 시간에 비하면 그런 식으로 상업학교에는 그때 당시에 주산 시간이 제일 많아요. 거의 하루도 주산이 안 든 날이 없을 정도로 주산 시간이 많고 그다음에 장부 이렇게 하는 걸 배웁니다. 이제 회사에서 장부 들어온 돈 나가는 돈 재산 상태를 이렇게 따져보는 장부 기입하는 법을 부기라 그러는데 주산과 부기가 상업학교 이게 거의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해요. 이런 공부를 잘 해가지고 3년 있으면은 또 한국은행도 가고 이제 다른 은행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요. 다른 공부를 암만 잘해도 상업학교 나오는 사람이 주산을 못하면 이게 은행으로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공부를 암만 잘해도 축구에 공을 못 차는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학교를 나와도 주산을 못 놓으면은 은행에 이렇게 가지 못해요. 제가 1학년 들어가니까 다른 건 다 따라가겠는데 주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산을 저는 선생님은 왼손잡이인데 그동안 어릴 때 왼손잡이인 것을 어머니가 강제로 오른손잡이로 만들었어요. 지금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식사 그대로 왼손 하시는 식사도 왼손 하는 왼손잡이 손 들어봐요. 그대로 식사도 왼손 하죠? 글씨도 왼손으로 쓰는 사람 글씨도 왼손으로 오른손보다 글씨도 왼손을 그냥 쓰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지금 손 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미세한 것이 손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미세한 것이 바로 글씨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세한 거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 동안 오른손한테 맡겨놓으니까 왼손으로는 글씨도 잘 못 쓰고 안 되죠. 글씨도 잘 못 쓰고 또 주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계속 주산을 놔야 되는데 그 주산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해요. 콩알만한 주판 알 하나를 올리고 내리고 근데 하나를 올려야 되는데 2개 올라가고 또 2개 내려야 되는데 3개 내려오고 이러면 셈이 틀리죠.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산을 놓는데 아주 미세한 감각을
오른손도 따라가지 못하고 왼손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상업학교에 와서, 내가 상업학교에 온 것은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서 이 총구석을 얼른 벗어나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상업학교에 왔는데, 막상 오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상업학교에 온 이유는 내가 빨리 얼른 은행에 취직하고 싶어서 왔는데, 주산을 못 놓으니까 상업학교에 온 뜻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것이 너무도 실망스럽고 내 스스로 화도 나고, 이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에 올라가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여기서 19세 혹시 책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19세. 19세. 네. 그죠? 19세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댕기다가 그만두고 대관령 올라가서 농사 짓는 고등학생 얘기 나오죠? 그 주산이 안 돼서 고등학교 못 다니고, 주산이 안 되니까 주산도 안 되면 내가 계속 상업학교를 다닐 이유도 없다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대관령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대관령에 올라가서 이태관, 그 대관령이 아까 처음 선생님이 그랬죠. 대관령은 강릉 사람들한테는 어른이 되어야만 넘을 수 있는 고개인데, 남보다 성급하게 어른이 빨리 되려고 그 대관령을 넘게 되었습니다. 예. 이 19세 책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박스 안에 몇 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듣는 사람에게 나중에 사인해서 주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대관령에 올라와서 2년간 농사를 짓고, 짓고 나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시 2년 짓고 내려오니까 나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대학을 갔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동생이, 여동생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2학년 차이가 나는 여동생하고 같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여동생은 강릉여고 2학년, 저는 강릉상업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한 집에 고등학생 둘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마치 대관령 가서 이런 생활할 때는 섣부르지만 어른 같은 느낌을 스스로 갖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그때는 고등학생들은 머리를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르지도 못합니다. 지금 스포츠 머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스포츠 머리도 아니고 스님들처럼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때. 우리 그래도 맞아. 그렇게 머리를 장발로 길렀다가 다시 학교에 오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오니까는 마치 어른 세계에서 아이들 세계로 다시 돌아온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고 제가 그 대학을 마음 안에는, 그때 생각에 마음 안에는 내가 글을 담에 좀 써야겠는데, 마음 안에는 문창과를 가거나 국문과를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또 뜻대로 참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참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이제 다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대학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생각, 또 선생님 생각, 자기의 재능, 그죠? 거기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점수, 그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학교를 가게 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도 대관령 올라가서 이태관 건달처럼 놀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글을 쓴다고 또 건달처럼 놀면 어떻게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대학을 국문학과나 문창과로 가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막 경제가 팽창하던 시기였는데 경영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경영학과를 졸업한 다음에는 또 은행에 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은행을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은행을 안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은행 보유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자기 회사 잡지라는 게 있죠. 사보, 그죠? 이게 삼성은 삼성 사보가 있고 현대는 현대 사보가 있습니다. 그 은행에 가서 그런 우리 은행의 사보를 만드는 팀에 가서 일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은 소설가가 돼 있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대관령 올라갔다 오고 대학도 공문과나 문창과가 아니라 상업 쪽 하는 경영학과를 나오고 또 졸업하고도 은행에 가서 한 10년 근무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치 글을 쓰는 일로부터 제가 끊임없이 벗어나 있는 어떤 축을 달려왔는데 글을 쓰는 일부터 쭉 벗어나 있어 왔는데 그런 기간들이 멀리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기간을 다시 보면은 내 스스로는 A형적으로는 글을 쓰는 일로부터 벗어나 있었지만 안으로는 글을 쓰는 일로 그 중심으로 소용돌이에 빨려들듯이 달려들었던 것은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서 작가가 돼가지고 보면 우리 여기 버스로 왔어요? 기차로 왔어요? 버스. 네. 여기 기차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없나? 네? 기차 여기 기차역이 무슨 역이죠? 네, 김유정역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역 이름뿐 아니라 사람 이름을 따서 무엇을 짓는 게 흔합니까? 아니죠? 그죠? 외국에는 폼피두 공항이 있고 케네디 공항이 있고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딴 데가 있습니다. 지역들도 옛날에 지금 페테부르크지만 옛날에는 네링그라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도 사람 이름을 딴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게 길 몇 없진 않아요. 아주 그죠? 율곡로 관계없이 있는 이름들 율곡로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세계로도 있고 또 충무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종로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역사 속의 인물을 따서 이렇게 지은 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은 사람 오래지 않은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김유정역 이렇게 붙인 이름은 아마 김유정역이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이게 김유정역의 그 김유정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죠. 일반은 김유정 선생님이 소설을 쓰지 않고 이제 3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던 분인데 소설을 쓰지 않고 그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아주 거상 김유정이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거상인 김유정 선생을 기려서 김유정역으로 붙여주겠어요? 아니요. 그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삼성그룹에 창업하신 분이 이병철 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여기를 이병철역으로 지어야겠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반발하죠. 놀고 있네 이러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선생님은 가도 한 사람은 이렇게 가도 그 선생이 남긴 작품들 때문에 이렇게 역 이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에는 이렇게 역 이름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공항 이름도 붙여지고 이런 것은 어떤 문학에 사람 가도 그의 향기는 남는 거죠. 그죠? 김유정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젊은 나이에 또 잘 사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시다가 아프시고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도
그 선생이 남기신 작품 때문에 이 마을이 이렇게 지금 김유정 문학촌 하나의 그 문학타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작품들 때문에. 자, 이런 것이 바로 문학의 힘입니다. 우리가 문학을 느낀다는 것은, 그 안에 향기를 느낀다는 것은 그 작품 안에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향기를 느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이 한 사람이 뿌린 것이 책상 위에서 심은 것이지만, 처음 할 때는 책상 위에 원고지에다가 작품을 쓰니까 그 원고지 위에 뿌린 씨앗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 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김유정 문학촌이 있고요. 저도 그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작품의 은비령이라는 작품 읽지는 않아도, 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안 되잖아. 지금 보세요. 이 여기 뭡니까? 상품의 눈이 먼 여러분들 보기, 그죠? 네. 자, 선생님이 은비령을 썼습니다. 은비령이라는 강원도의 교과서에 나오죠? 네. 은비령이라는 강원도의 한 고갯길을, 이름이 없던 고갯길을 처음엔 은비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그 필내령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고갯길을 저 고개 너머에는 어떤 마을일까? 그 고개를 제가 은비령이라고 이름 붙이고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이 은비령으로 불리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네이버에다가 은비령 검색을 하면 여기는 이순원 소설 은비령도 나오지만은 강원도 인제군 기둥면 그 은비령에 대한 은비령 그 타운에 대한 설명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가 글을 쓴다는 것은, 자, 이렇게 그 없는 길의 이름도 붙이고, 그 없는 길의 이름을 따라서 그런 마을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없는 길을 내는 것은, 닦는 것은 건설 공사를 하면서 낼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마을에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것이 바로 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문학촌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온 것은 옛날 그 작품 안에 그 어떤 향기만 가지고, 그 한 작품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이야기만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온 것은 그런 작품 안에 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한 작가가 힘들게 한자 한자 원고지에 쓴 글자들로, 그러니까 그 작가가 마치 그 글로 길을 닦고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또 사람들 숨쉬게 하고, 그러니까 작가라는 것은, 이렇게 저도 이제 작가지만, 작가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마을과 또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가 좀 덤벙되면 뭐라 그래? 돈키호테형이라 그러죠? 그죠? 좀 고민 많이 하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햄형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겠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먼저 왔다 갔던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은 알렉산더 형이야, 그 사람은 나폴레옹 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죠? 그 사람은 돈키호테 형이고, 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갔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뭐 하면 뭐라 그래요? 홍길동이라 그러죠? 자, 그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 사람 보고 홍길동 형이다. 자,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우리 지구상에 왔다 가고 우리 한국에 왔다 갔지만
어떤 사람들의 인물 유형을 가릴 때 붙이는 것도 문학 안에 나오는 사람들로 무슨 형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에 없는 땅도 만들어내고 그 안에 공간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듯이 그려내는 것. 이런 게 문학하는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뭐뭐 하느냐고 점을 보러 갔답니다. 점을 보러 갔다니까 그 집에 아저씨는 남편은 집에 안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설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소설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집의 아저씨는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도통간에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생각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마음 안에는 그 마음 안 머릿속에는 온통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생각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등장인물 만드는 거 소설 안에 등장인물 만들고 물론 그 소설 안에 등장인물 중에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모델을 보고 친척 중에 누구 어떤 또 우리 친구 중에 누구 이렇게 모델이 있긴 하지만 실제 소설 안에 그려지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은 작가가 만들어내는 거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물론 그 김유정 선생님이 여기서 생활하고 할 때, 동네에 그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을 주인공으로 글 한번 이렇게 변형해서 봐야지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소설 속의 인물이 바로 그 모델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만들어지는 것.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은 여기 자동차가 들어오고 뭐 큰 길이고 이렇지만 처음 그 이야기를 썼을 때 김유정 선생이 이야기를 썼을 때는 정말 호롱불만 들어오고 실제 이렇게 뭐 집집마다 좀 농사가 많은 집은 모순이 있고 이랬던 시절이잖아요. 선생님은 그 작품을 여러분 때 읽었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 읽듯이 초등학교 때 마땅히 동화 읽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그 김주영 선생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처음 읽었던 것은 지금부터 35년, 한 40년 가까이,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4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생님이 읽은 것은 그 작품이 쓰여지고 나서도 30년이 지난 다음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읽은 거는 30년 전에 얘기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선생님 생각에는 그것이 꼭 우리 동네 이야기 같아요. 김유정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살았다는 건 모르고 꼭 그런 마을에 살았던 생각은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그 김유정 선생이 마치 우리 동네에 다녀가 보고 나서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에도 그렇게 모순 세경 안 주려고 띠 먹으려고 얕은 수 부리는 그 이렇게 좀 수전노 같은 그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집에 모순무도 가서 당할 대로 당하면서 좀 우직한 청년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 동네 사람 우리 동네 와서 보고 쓴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에는 작가는 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부하고 이렇게 서울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이게 우리 동네와 같은 데를 다녀보고 나서 쓴 글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게 소설 안에 지금 그로부터 그 소설이 쓰여진 지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지금에는 사경 두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없죠. 농사를 그런 정도로 그때 삶하고 지금 삶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농촌 실제 생활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농촌의 실제 생활은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인물 유형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순박한 사람은 여전히 순박하고, 장깨 부리는 사람은 여전히 장깨 부리고, 그 시절에 어떤 우리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활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생활은 달라져도 그 안에 그 숨쉬는 사람들의 생각, 그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지금 이용당하는 것, 그때 어리숙한 사람들이 어리숙하게 당하는 모습들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바뀌고 무대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작품 안에서 주어지는 것은, 자, 그때 그려낸 그 인물의 모습들이라는 것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이 작품을 누가 보면 그럴 거예요. 자, 100년이 지난 다음,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작품을 200년쯤 지나면 또 이게 엄청 많이 바뀌겠죠. 그죠? 그 안의 모습과는 또 천지 차이 세상이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인물 유형들은 그 시대에도 살아 숨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00년 전 소설들, 200년 전 유럽의 소설들이 보면은 지금도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인물들, 사람 살아 숨쉬는 인물들을 그대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새로 잘 지은 집들 보세요. 그러면 뭐 물론 우리 목조 건물들 같은 경우 몇백 년도 가지만은, 자, 우리가 이렇게 30년 전에 아주 잘 지은 집 같은 경우도 한 30년 지나면 그 3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의 풍화작용 속에 낡은 집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모습들이, 집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이렇게 낡은 모습들이 되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100년 흐르고 150년 흘러도 옛날에 있던 작품들은 시간, 자, 그런 시간의 풍화작용들을 뚫고, 문학이라는 것은, 자, 그런 시간의 풍화작용을 뚫고도 여전히 새롭게 읽히고 또 우리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숨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문학에 대해서, 또 김유정 선생 생가 마을에 와서 김유정 선생의 문학에 대해서, 또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로서 그 교과서 안에 나오는 그 19세 앞부분 그 얘기와 함께 그때 왜 이 작가 선생이 여러분 나이에 엄마 아빠 반대 무릅쓰고 학교 안 가고 이틀 동안 대관령 올라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다시 내려왔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지금 나눴습니다. 또 선생님이 쓴 작품 은비령에 대한 이야기와 김종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자, 문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일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것이 남겨먹습니다. 재산들은 좀 이렇게 아들에게 물려지거나 좀 남겠죠. 그런 것들이라는 것과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작품을 써서 그런 작품들이 후세에 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독자들 마음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고 또 남아진 그 자체로 유산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잠시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문학에 대해 궁금한 것도 좋고 또 다른 것이 여러분들 선생님 문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들 읽은 것들에 대한 궁금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주고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선생님
선생님은요 언제부터 문학을 아, 예. 선생님은 언제부터 문학을 할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동시라는 걸 쓰죠? 그죠? 동시를 쓰는데,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동시를 썼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동시를 쓰면서, 짜증났던 것 하나가 있었어요. 무지개, 이슬비, 이런 걸 온갖 사람들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어떻게 써도 새로울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무지개, 이슬비 이런 거. 자, 그런 걸 쓰면은 무지개라는 건 7색깔인데 동시에 안에도 7색깔 못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너무도 새로운 게 없다. 내가 뭘 쓰려고 그러면 이미 먼저 사람들이 다 밟아놓은 것 같고 옷밭을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은 이 다음에 막연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100일장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벌써 100일장 상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선생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100일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에도 이렇게 우선 100일장을 나가자면, 그때 지금은 100일장을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대표 선수를 뽑아요. 학교에서, 반에서. 반에서 대표 선수를 뽑는데, 저는 시를 써보지도 않고, 그래서 친구들이 지목해주지도 않고, 선생님도 나가보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대관령 오르내거리니까 비행 청소년인 줄 알고 시를 해 소설을 내 하고는 한 번도 못 나가보고 그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이 다음에 선생님이 내 삶은 또 대관령 농사 짓는 동안에도 막연하게나마 내 삶은 글을 쓰는 삶으로 글을 쓰는 한 생애를 살아갈 것 같아 하는 이런 예감 같은 게 있었어요. 실제 문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대학 2학년 때부터입니다. 대학 1학년 때 너무너무 코가 노랗게 녹고 나서 이제 제대로 문학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고 대학 2학년 때부터 본격적 공부를 하고요. 질문이 답이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또 네.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작가가 아니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자, 또 작가가 아니면은 내가 저 길은 은비령이라고 이제부터 지어 이렇게 한다고 그거 누가 은비령이라고 불러주겠어요? 그죠? 네.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작가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음 안에 긍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좋은 작품 하나 정말 좋은 작품 하나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긍지와 또 그 긍지 안에 어떤 그 의무와 같은 그 강박감 같은 좋은 작품에 대해서 어떤 그 소명 의식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설명이 됐어요? 네. 자, 가면서 잠깐만 여자분 한번 또 다 한번 네. 김유정 선생님께서는 이 실내마을에 있는 인물들로 이제 등장인물을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김유정 선생님께서는 등장인물을 어떻게 누굴 보고 이렇게 설정하시는지. 그러니까 질문이 대단히 세다는 거죠. 예, 이렇게 와 하는 거는 저도 제 저는 강원도 강릉이 고향이고 강원도 강릉에 대해서 소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작가보다 좀 유별나게 19세도 강릉과 대관령 이야기고 은비령도 강릉 이야기고 말을 찾아서라는 작품도 봉평 이야기고 그다음
그대 정동진에 가면 그것도 강릉 정동진 얘기고. 이렇게 선생님 작품은 좀 다른 작가가 자기 고향에 대해서 무대를 삼아 쓰는 것보다 제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가장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무대를 삼고 쓰는 게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나무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 얘기, 나의 얘기 이렇게 주변에서 인물을 구하게 되고요. 자, 뒤에 소리 짝짝 질렀던 뒤에 말고 앞에 말고 했던 야 나와봐요. 자, 손 들은 사람 나와봐. 또 와서 카메라 다 맞췄죠. 최윤정입니다. 선생님이 쓴 글 중에 최고 좋고 자신 있는 작품이요. 선생님이 쓴 글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물으면은 선생님들한테 또 앞으로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물으면 다른 선생님도 대답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을 모두 다. 더 좋은 것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제 최고 좋은 작품은 앞으로 있을 거고 네? 근데 최고 좋은 작품은 앞으로 있을 건데 앞으로 있는 작품들을 은비령이나 19세나 또 수색 그 물빛 무늬보다 더 나은 작품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또 한 번 했어요. 네. 저기 노란 저기 분홍색 여기 앞서 나오세요. 좀 빨리 끝내지. 저도 한때 작가를 꿈꿨었는데 문제 표현력이 자신 없는데 어떻게 잘 쓰는지 궁금해서요. 한때 꿈을 꿨으면 그 한때는 얼마큼 기간이었어요? 한때는 2년 한때. 자, 이게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래, 피아노 이렇게 늘 잘 치는 사람들도 피아노 연주 예전에 피나는 연습을 하고 야구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요즘 임창용 잘 던지죠? 일본간 박찬호도 옛날에 잘 던지고. 자, 이게 어깨가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어깨가 좋다고 야구 선수 투수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깨가 좋은 선수들도 그 자기가 던진 공이 작은 스트라이크 존 안에 팍팍 들어가고 그 안에서 구질 변화를 일으키면서 커브, 싱커 이런 걸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타자를 속일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잘 쓰는 것도 우리가 잘 쓰고 싶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것은 열정이지만 잘 쓰고 싶다 하는 것만 가지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잘 쓰기 위해서 연습.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잖아요. 한 2년제 학교 다니는 동안 2년 갔다가 수련을 해서 잘 쓸 수 있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미래에 큰 작가가 나올 텐데 작가라는 것은 그 긴 시간에 훈련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꽤 잘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 신춘문예를 옛날에 신문에서 신춘문예를 응모하고 그걸 내고 이런 것을 10년간 내고 떨어지고 또 내고 떨어지기를 10년간 반복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10년 동안 떨어지는 동안에 쌓이고 쌓인 훈련으로 지금까지 그나마 버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 1, 2년 만에 작가가 됐다면 제가 신춘문예 10년 도전하는 동안에 이미 작가로서 작가 생명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름을 내걸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많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훈련을 거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또 질문. 예. 여자들이 확실히 씩씩해요. 글을 쓸 때 막히면요 어렵잖아요. 글 쓸 때 막힐 때 어렵잖아요. 그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이쁘죠? 예? 자, 글을 쓸 때 막힙니다. 안 막히는 경우가 없어요. 자, 막히면 진짜 육두문자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해가지고 죄받았어 하면서
투덜투덜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작품을 한 작품을 쓰고 나면은 다음 경우에 한 달 정도 가거나 그렇게 작품 하나 쓰고 나면은 이 어른이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풀 방법이 없겠지만 술을 엄청 먹습니다. 술을 엄청 먹으면 한 3일 동안 이틀 동안 아파요 몸이. 이틀 술을 먹으면 진짜 엄청 먹는데 여러분들 그 폭탄주라는 걸 모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먹는지 알죠? 여러분 네이버에 이순원 폭탄주 하면 탁 검색이 됩니다. 그 술을 먹고 하면 이틀 동안 좀 이렇게 속이 쓰리고 아픈데 그거 거치고 나면 또 맑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우리가 뚜껑 청소한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써나가는 틈틈이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은 나가서 이렇게 자연하고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해요. 여기 와서도 보자마자 다시 작년에 돌아보고 계속 둘러보지만 이게 작년에 있던 풀이 이렇게 많이 여기도 매각토법이 꽃이 작년에 몇 폭이 안 되던 것이 벌써 그 사이 이렇게 많이 새끼를 쳐서 터전이 넓어졌구나. 생강나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앵두나무가 2주일 후면 있겠구나. 떼기 복숭아, 까투리 복숭아 있거든요. 재래종 복숭아 나무도 보고 산수유 나무도 보고 이렇게 나무들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풉니다. 네, 선생님이 작품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어요. 작품 활동하면서 보람을 좀 전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이제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크든 안 크든 보람을 느끼지만은, 이렇게 제 작품은 우리 아들이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이럴 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서 그 작품 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쓴 작품을 누가 읽어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른이 읽었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저 그거 읽었어요. 19세 저거 읽었어요. 이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원래 선생님과의 만남을 2시간, 3시간씩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도 다음 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고요. 독후감 메일을 보내드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이메일로 교환하면 다른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뵀지만 여러분들 이순원 선생님 직접 뵀죠. 그 다음에 이메일 통해서 나는 이순원 선생님과 지금 메일 교환해.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선생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뒤에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오셨을 때 질문을 잘해주시고 인상적인 질문을 하셨던 학생 5명을 가르셔서 바로 여기에 있는 19세를 사인해서 선물로 드릴 겁니다. 네. 네. 자, 잘 들은 사람, 네, 잘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선생님 기억나. 근데 이거 못 받았다고 또 억울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여기 앉아서 문학 강연을 들은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선생님 골라주시죠. 5명. 네. 최윤정인가요? 네, 학생하고. 네. 문학이 왜 이렇게 작어? 나 진짜 우리정 거기 제발 자제를. 박수 쳐주세요. 승민. 나 열심히 배웠는데. 그래서 이메일 번호도 이메일도. 대표님 원래 연두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놨어? 내야지. 일단 저기 가서 저쪽에 조금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은 앞에서 더운데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은 이렇게 김소희요. 소희. 아니 다리에 식은 땀났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석하지만 책은 이제 다 없어졌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왜 봄봄 동백꽃에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 행사 참가했죠? 거기 참가한 학생 중에 또 10명 정도 뽑아서 줄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야, 여러분은 지금 자리를 다 의자 들고 어디로 가시냐면 저쪽으로 다 이동하세요. 들고 이동하십시오. 하고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수양시낭성에는 춘천이나 유명한 문학가인 김유정이 생가에서 여러분들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흔히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는 미래라든가 희망이라든가 하는 말들이 아주 듣기 싫었습니다. 왠지 그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멘트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은 고민의 세대, 불확실성의 세대, 뭔가 생각이 있지만 모호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청소년의 시간인 것입니다. 봄입니다. 오늘 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더운데요. 근데 봄이라서 여러분 과연 좋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좋았던 시절에 좋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아주 흐른 뒤에 그때가 좋았었지 하고 느낍니다. 때로는 슬픔조차도 아름다웠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 좋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여기 이 수양신앙제에 참석해 주신 또 우리 강원도에서 또 우리 춘천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이름 있는 시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길건영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문인협회 최국형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춘 시인님, 우리 춘천에 가장 유명하신 이영춘 시인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무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진호섭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김학철 시인님 나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신앙성을 가지면서 차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나 소설이나 전부 관심을 갖고 계셨으니까 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신앙성을 들으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시를 쓰고 낭송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다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이근구 시인의 김일정 역을 지나며 낭송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용구가 놀리면 진짜 용구가 놀리면 학교에서 필요 없어. 맨날 놀려. 방송국제는 똑같은 줄 아니고. 그 옆에서 놀리면 바로 앞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왜 그래? 김유정 이야기를 지나며
손으로 만지면 튀겨 들어가. 밤기차 차츰 넘어 그대의 푸른 절망의 지팡이로 그대로 피 묻은 전설 철마도 목이 미는가 유정해학 예치는 짧은 삶 빛과 고독 그대 심은 푸른 날 이제는 큰 숲이 되어 온누리의 그늘펴니 올봄도 그 명산 자라된 동백꽃이 알싸 감사합니다.